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7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동영상 주제는 브렉시트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주제가 좀 큰 주제이다 보니까 첫 번째 동영상은 거의 50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번째 동영상도 조금 평소보다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점을 조금 참작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영상의 이제 주제인 브렉시트 영향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영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은 첫째는 크게 영국에 대한 영향이 있고, 유럽 연합에 대한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먼저 이제 유럽 영향,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영국과 유럽 연합에 대한 영향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유럽 연합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른바 이제 EU하고 나토가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경제 동맹체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군사 동맹체입니다. 전혀 달라요. 유럽 연합은 경제 동맹체이고, 유럽 연합 회원국 28개 나라가 회원국이 돼서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해서 지향하는 유럽 국가들만의 어떤 결사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북대서양이죠. 유럽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북미 대륙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까지를 포함한 공동 안보 동맹 조약입니다. 군사 동맹 안보 조약. 그러니까 러시아, 구소련, 러시아에 대항하는 어떤 유럽 및 북미의 집단 안전 보장, 그러니까 공동 안보를 위한 집단 군사 동맹인데, 이 주도는 미국이 하고 있어요. 나토는. 유럽 연합은 누가 주도합니까?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경제 대국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이 유럽 연합은. 그에 비해서 나토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이탈을 한다, 브렉시트가 결정나서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토가 영향을 받느냐? 나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유럽 연합만의 문제, 유럽 연합과 영국만의 경제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이런 안보 군사 동맹 문제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유럽 내에서의 나토 관련해서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행동이나 지출이나 이런 것들도 영국의 부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영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독일은 군사적인 액션에 있어서, 군사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뒤로 한 발 물러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2차 대전 나치 있기 때문에. 나토와 관련해서는 유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독일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약간 영국이 유럽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영향을 군사적으로 군사 동맹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미국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국의 어떤 유럽 지역에서의 군사적인 어떤 행위에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합의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브렉시트가 결정났다라고 해서 나토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먼저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먼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영국하고 유럽 연합 간의 서로 경제 규모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영국 경제가 코딱지만 하면은 굳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영국 경제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적인 영향도 파장이 다르겠죠. 그래서 먼저 유럽 연합과 영국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에서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이제 GDP 규모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4조 6천억 유로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 거의 미국, 그러니까 뭐 지금 2015년에 평균 유로 환율이 1.1달러 정도라고 보면 거의 한 뭐 미국 GDP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 비슷비슷하지만 미국 GDP보다 약간 작은 정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의 미국 경제하고 같은 정도 규모죠. 그러니까 28개 나라의 경제 규모가 하니까 미국 경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정도인데, 이제 유럽연합은 크게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 유럽연합 보시면은 여기 크게 유로 화폐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로권이 있고, 유럽연합에 가입은 했지만은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국 통화를 쓰고 있는 비유로 회원국으로 이렇게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유로화를 쓰는 회원국은 19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국 화폐, 영국과 대표적으로 영국은 파운드화를 쓰고 있죠. 자국 통화를 쓰고 있는 회원국이 9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19개 유로화를 쓰는 나라 19개, 자국 화폐를 쓰는 나라 9개 해서 28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를 쓰는 국가의 GDP가 10조 유로를 좀 넘습니다. 10조 유로를 넘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보다 GDP 규모가 크죠. 중국이 10조 달러니까 유로권은 한 11조 5천억 정도, 뭐 이런 정도, 11조 달러를 넘으니까 약간 중국보다 경제가 약간 규모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국가별로 보면은 독일이 3조 유로를 넘어서 가장 크고, 독일이 3조 유로를 넘어서 가장 크고, 두 번째가 영국으로 한 2조 5천억에서 2조 6천억 유로 정도 되고, 유로로 환산했을 때 영국은 파운드화를 쓰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유로로 환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프랑스로 2조 한 2천억 유로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유럽 연합 중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2조 한 5조에서 5천억에서 6천억 유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유럽 연합 전체로 보면은 한 4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영국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이제 영국이 한 4배 정도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로권 전체로 치면은 영국의 한 4배가 약간 안 되죠. 4배가 아니라 4배가 더 되죠. 지금 14조 5천이면 15조 정도 되니까 거의 5배, 6배 가까이 되네요. 유럽연합 전체로 하면은 영국의 한 6배 가까이 되죠. 6배 가까이 되고, 유로권으로 치면은 4배가 약간 못 되죠. 그렇죠. 4배가 약간 못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을 제외한 지금 유로권, 유로 화폐를 쓰는 유로권의 핵심 멤버 국가 5개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이 5개 나라를 합치면은 8조 6천억 유로가 됩니다. 이 8조 6천억 유로면은 대강 2배, 3배 반 정도 되죠, 영국에. 하여튼 유로권 전체로 치면은 4배 가량이 된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로권 이 5개 나라가 똘똘 뭉치면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이탈하더라도 별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큰 이렇게 동요나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하고 똘똘 뭉치면은 거의 지금 유럽연합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중심이니까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해서 유럽연합이 물론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크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겠지만, 그 영향은 심리적인 영향 오히려 더 크고, 경제적으로는
물론 서로 간에 이제 교류가 조금 위축이 된다든지 하는 면들이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어차피 뭐 그 같은 유럽 전체 경제권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떤 그 타격이라 할까요? 이런 것은 크게 못 느낄 수 있다. 오히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아까 제 1편에서 그 81회 동영상에서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을 유럽연합 영내로 이렇게 유치하는 혹이 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 런던 금융센터를 프랑크푸르트로 가져온다든지, 프랑스로 가져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니면은 그 네덜란드 뭐 암스테르담이라든지 독일 뭐 함부르크나 어느 쪽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호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첫 번째 영국 이제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가 이렇게 분열해 버리면 영국 쪼그라들어 버려요. 힘이 확 죽어버려요. 쪼그라들어 버려요. 스코틀랜드가 북아일랜드가 다 독립에 떨어져 나와 버리면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그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이탈하는 게 더욱더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 똘똘 뭉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 호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이게 좀 계기가 될 어떤 그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유로화해서 영국 흉내를 내가지고 이탈을 하려고 하겠느냐? 전편에서 말씀드린 절대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는 지금 2012년에 재정위기를 다 겪었잖아요. 국채를 유럽 중앙은행이 다 사주고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 안 사주면 이 나라들 전부 이렇게 국채에 폭락합니다. 혼란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결속을 하는 것이 안정을 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이제 재미삼아서 또는 이렇게 영국 브렉시트로 인해서 조금 이제 일종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유행의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다 이겁니다. 이런 이제 그 유럽연합과 영국 간의 경제 규모라든지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걸 놓고서 이제 그러면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이탈했을 경우에 영국이 받을 경제적 영향은 어떨 것인가를 한번 보면은 첫째는 계층 간의 갈등이 확대될 거는. 그러니까 브렉시트 투표에서 지역 간의 갈등, 그다음에 고령층하고 젊은층 간의 갈등. 젊은 층은 막 교류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글로벌한 그런 데 익숙해 있는데 고령층은 예전에 독일과의 전쟁을 치른 세대들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세상의 변화는 잘 이렇게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 자존심 가지고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옛날 전쟁도 했는데 독일하고 우리 독립해서 따로 떨어져 살지라고 이렇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실제로 또 그렇게 뭐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문제 계층 간의 갈등이 이제 확대된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혼란이 증대되죠. 이탈파하고 또 잔류파 간의 또 갈등이 지금 심화됐죠. 이 영국이 지역적으로도 분열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영국 국론의 분열 위험도 지금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영국의 국론 분열 위험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그 차기 총리를 지금 이제 인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지금 그 차기 총리를 선출해서 이렇게 수습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확실합니다. 혼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 분열 얘기로 이 분열하면은 영국 경제 혼란에 빠져요. 영국 위기 공황에 빠질 겁니다. 공황이 일어날 거예요.
그다음에 이미 신용 등급이 강등돼 버렸죠. 트리플 A에서 두 단계나 바바박 S&P라든지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순식간에 강등시켜 버렸죠. 뭐 이런 위험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보이니까는 막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럼 영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영국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하겠죠.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또 영국 파운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폭락하겠죠. 영국이 무슨 기축통화라고 하지만 웃기는 소리예요. 외환위기 겪었잖아요. 90년대 초에 소로스한테 공격당해가지고. 외환을 보유를 해야 돼요. 유로화라든지 이제 파운드는 안 먹혀요. 중국 봐보세요. 위안화가 기축통화 됐다라고 해서 달러 빠져나가는 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한 달러 외환 보유를 가져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엔화가 무슨 기축통화입니까? 달러를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화가 그나마 지금 유지되는 거죠. 안 그러면 금방 외환위기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경기 후퇴가 아니라 경기 불황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이미 IMF라든지 선거 전부터 IMF라든지 뭐 글로벌 금융기관이라든지 어떤 전문 기관들이 영국이 만약에 브렉시트가 선택을 하게 되면 결정나면 유럽에서 이탈하면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뭐 줄어들 거다 이런 말들을 계속 선거 전부터 해왔죠. 이미 지금 이제 브렉시트 딱 결정 나니까 지금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미 지금 마이너스 성장은 피할 수가 없어요. 파운드가 급락하고 외환위기 위험 높아진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외국 기업하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유럽연합 영내 시장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아닌 데에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수요가 작은 데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나 뭐 여러 가지 규제들도 이제 있을 건데 무슨 협상을 한다 한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협상을 하는데 몇 년 걸리죠. 그동안에 그 유럽연합으로 이전에 해가는 것이 훨씬 빠르죠. 이전은 그냥 순식간에 옮겨가 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지금까지 그나마 성장을 해왔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쨌든 간에 이민이었습니다. 이민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영국이 그나마 그 수요가, 이민 증가에서 수요가 떠받쳐진 거예요. 총 수요가.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유지되어 온 거예요. 고령화가 계속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브렉시트를 한 결정적인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말씀드린 건 반이민 감정 때문에 이제 국경선을 딱 막아가지고 이민을 안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폴란드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아니면은 무슨 헝가리나 이런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영국으로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민을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국의 성장력이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립되겠죠. 고립되겠죠, 영국이. 예. 영국 자신도 그런 이제 고립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공황 상태, 혼란, 영국 국민들이 지금 뭐라 할까, 혼란 내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보여요.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은 우리가 고립되지 않나. 글로벌화돼서 이제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영국만 이렇게 뒤로 처지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고립감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언론도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영국 때리기가 일어나. 그러니까 잉글랜드 배싱 때리다라는 거잖아요. 영국 때리기가 일어날 가능성. 실제로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외국 글로벌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영국에 진출해 있는 금융기관들이 영국이 이렇게 그 세계의 어떤 경제 글로벌화라든지 어떤 그 통합 과정에 역행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을 한번 보여줘야, 뻔때를 보여줘야 다른 나라들이 그런 것을 흉내내서 하지 않는다 이거. 그래야 자기들이 어떤 그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영국처럼 이런저런 모든 나라들이 막 그런 식으로 막 그 브렉시트다 무슨 뭐다 하고 이탈하고 막 고립주의로 가게 되면 글로벌 사업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나서서 깝죽대는 놈을 먼저 두드러 패놔야 된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미 그 글로벌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시티그룹이라든지 영국 런던의 런던 해외 법인을 유럽으로 옮겨갈 걸 심각하게 검토한다. 일본 기업들이 영국에 있는 현지 공장들을 유럽으로 옮겨갈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영국 때리기예요. 본때를 한번 줘서 혼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영국처럼 저렇게 하면은 두드러 맞는구나. 경제가 완전히 찌그러드는구나. 개판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런 걸 안 한다 이겁니다. 이건 글로벌 기업이나 금융기관들 뿐만 아니라 국가들도, 독일 같은, 유럽연합도 지금 영국하고 이제 이탈하는 협상을 하잖아요. 그럼 독일 같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봤을 때 자기 그 회원국이 영국처럼 이탈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국을 두드러 패놔야 돼요. 협상할 때. 강경하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실제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독일이나 이런 데. 빨리 니네들 영국 이제 이탈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니네들 그 유럽연합의 탈퇴의 수속을 밟아라. 그 다음에 우리 강하게 나가겠다. 니네들 봐주는 거 없어. 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잉글랜드 베싱, 영국 때리기가 이미 시작됐어요. 미국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기껏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의 하나라고 보고서 거기다 투자를 해놨는데 저런 식으로 탁 떨어져 나가버리면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나겠죠.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두드러 패죠. 이게 지금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두드러 패기 시작하면 영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안하거나 겁먹어서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반감이 커져버려요. 반발을 해버려요. 유럽연합하고 협상을 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감정 대립이 격화되는 겁니다. 영국 국민들하고 유럽연합 간에 또는 영국 국민들하고 다른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런 다른 나라들 간에 국민들 간에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 격화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영국 때리기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심각한 지금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영국 경제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 브렉시트를 한 건 자충수예요.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앞에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 캐머런 총리가 2013년에 그냥 꼼수로 던진 것에 불과했다. 실제로 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그 보수당의 그 보리스 런던 존슨 그 런던 전 시장이 이제 그 미국으로 치면 일종의 그 트럼프 같은 놈이 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배신을 확 때려가지고 이탈파에 선봉했어가지고 지금 이제 판세를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캐머런 총리도 정치인이고 이 존슨이라는 사람도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노동당의 총재 당수라는 사람도 잔류를 주장했지만 이 사람이 한 번도 공개적으로 잔류를 유세를 한 적이 없어요.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엄청 두드러 맞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 자기들 어떤 그 밥그릇 싸움을 하고 나라든 국민들의 어떤 그 장래나 어떤 국가를 위한 것보다도 자기들 어떤 정치적인 기득권이나 밥그릇을 이렇게 챙기는 이런 엉터리 짓거리를 해버리면 나라가 망가져 버린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선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영국에. 한국은 어떨까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을까 하는 건데, 물론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게 추가 유럽연합, 영국 말고 뭐 탈퇴하겠다는 그런 나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불안정해질 거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이거 나가면은 나가는 순간 죽어요. 나가는 순간 죽어요. 예, 그다음에 예, 그 영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진다고 해도 그 영국의 경제적인 혼란이 유럽 연합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미 그 유럽 연합 자체가 상당히 큰, 물론 영국하고의 교류도 상당하지만, 교류가 상당히 큰 건 사실이지만, 경제 규모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권 전체로 영국의 4배에 달합니다. 영국을 뺀 27개 유럽 연합으로 치면은 5배에 달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하나 좀 떨어져 나가면은 일시적으로 약간 경제적으로 위축이 올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약간 위축이 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영국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영국과 그러면 완전히 교류를 안 하냐? 그건 아니죠. 지금까지 100을 교류를 했다라고 하면 뭐 한 95나 90 정도로 교류 규모가 좀 줄어든다, 그 정도죠. 그러니까 거의 말하자면 타격이 없어요. 유럽연합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28개, 영국이 유럽연합에 있었을 때는 유럽연합 관련해서 제일로 시끄러웠던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었어요. 제일로 유럽연합에 대해서 시비 걸고 말싸움 걸고 깨장 부리고 해방 놓고 하는 데가 영국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럽연합 입장에서 보면은 시원하게 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 잘 돼서 차라리 나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차라리 영국 나가면은 우리끼리 이렇게 좀 마음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동안에 영국 때문에 좀 못한 것들이 많았는데 잘 나갔어. 그래. 에이, 차라리 잘 됐어. 이렇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유럽연합 입장에서 보면 영국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게 오히려 소음보다는 득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영국하고 유럽연합이 이제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이탈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다시 이제 재정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재정립을 할 때 서로 협상을 할 때 유럽연합이 영국에 대해서 우위에 서겠죠. 영국한테 고압적인 자세로 가겠죠. 영국한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기 싫어? 그럼 뭐 간도 이렇게 나가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유럽연합이. 거기에 대해서 영국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니네들하고 안 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보다도 4배, 5배 되는 시장을 접근을 못해요. 바로 옆에 두고 그 거대한 시장을 두고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죠. 그럼 영국이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교류를 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장을 옆에 두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유럽연합이 받는 어떤 경제적인 타격은 굉장히 작은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작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이탈했을 경우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이외에 세계 경제가 받는 뭐 영향이나 타격은 이제 영국 경제가 혼란에 빠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국제 금융 시장 또는 외환 시장의 동요, 주식 시장이나 이건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의 동요 정도 되겠죠.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동요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동요는 영국식으로 이렇게 점점 제한돼 갈 겁니다. 예, 그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브라질이 지금 경제 규모 2조 달러 규모인데 브라질은 지금 경제 위기에 빠져 있어요. 아마 브라질 리우 올림픽 끝나면은 경제 공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2조 달러 되는 영국은 한 3조 달러 되니까 약간 뭐 브라질보다 크지만 2조 달러 되는 경제가 뭐 빠진다라고 그래서 공황에 빠진다, 위기, 불황에 빠지고 공황에 빠진다라고 그래서 뭐 세계 경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휘청거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영국이라는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이라는 어떤 그 세계 3대 경제권, 네, 어떤 연루된 3대 경제권이 연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인 동요로 인해서 뭐 주식이나 외환 시장이나 어떤 채권 시장이 동요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유럽연합과 영국이 서로 이제 이 탈퇴 협상을 이제 개시를 하고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가당이 잡혀가면 영국이 무슨 파운드화가 뭐 급락을 하니 영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한들 별로 영향을 이제 안 받게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자기도 힘들어지는데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게 돼 있어요. 일본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이 영국 주가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 주식하고 일본 주가가 떨어진다?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파운드가 급락한다 그래서 달러가 막 요동을 치고 엔화가 요동을 치고 이하나가 요동을 친다.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걸 차단하려고 하죠. 차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지금 초창기라서 그렇지 조금만 지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이제 브렉시트 문제, 영국 이탈해?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로 가면은 이제 영국 혼자만 찌그러드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영국 정치인들 여야를 막느라고 영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망쳐는 지금 사실 주 장본인들이거든요.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장본인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제 유럽연합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유럽연합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탈퇴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유럽연합을 만드는 그 기본 조약이 리스본 조약이거든요. 그 리스본 조약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오면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한번 들어오면은 못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하냐면 엄청나게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그래서 그 페널티 때문에 나가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손해를 보는 것 때문이라도 나가는 걸 포기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본 조약에서 어떻게 해놨냐면 탈퇴를 이렇게 원하는 나라는 일단 먼저 그 나라가 유럽연합에 먼저 우리는 탈퇴를 하겠다고 통지를 해라 라고 딱 정해놨어요. 말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그 정부가 유럽연합에 통지를 해라 그래. 그 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이제 탈퇴 협상을 한다 이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경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람도 비자나 이렇게 패스포드 관계 없이 그냥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취업도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맘대로 하고 회사도 여기 가서 사업도 하고 저기 가서 사고 맘대로 하고 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도 교류도 막 맘대로 하고 예, 뭐 기업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맘대로 하고 뭐 수출입이지 그냥 역내 상품 그냥 물건 파고 영국이나 독일에서 물건 파는 게 그냥 수출입이 아니고 그냥 거의 그냥 역내에서 그냥 도소매 판매나 마찬가지 시기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요. 별개의 나라로 떨어져 나가니까 국경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방이나 이런 것은 이제 나토에서 하니까 그건 관계가 없고 국경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외교 문제라든지 통상 문제, 관세 문제라든지 모든 품목 간의 관세도 정해야 되잖아요. 관세 문제라든지 이제 인적 교류, 이제 뭐 이민이라든지 이런 것 또는 통관 절차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별개로 이제 별도로 돼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그 협상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2년 안에 그걸 다 마무리를 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2년 안에 다 마무리하도록.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이제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뭐냐면 지금 아직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에다가 통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캐머런 총리가 10월에 다음 그 차기 내각이 성립이 되면은 차기 내각 때 통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7, 8, 9 지금 3개월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독일이나 프랑스, 유럽연합이 벌컥했어요. 니네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니네들한테 계속 휘말려야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빨리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국이 계속 저렇게 막 이렇게 휘청거리고 엉망진창이 되면 유럽연합도 같이 휩쓸려서 막 동요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아니,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안 돼. 니들 빨리 해. 라고 막 지금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죠. 지금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프랑스 이렇게 그 대통령 누구죠? 대통령하고 같이 막 전화회의하고 하면서 영국 정부는 빨리 탈퇴 신고해라.
그리고 빨리 협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근데 또 어쨌든 간에 그 탈퇴국에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협상 과정에서 안 그래도 영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제 혼란에 빠지고 잘못하면은 불황을 넘어서서 공황에 빠질 위기도 있어요. 금융위기라든지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영국하고 유럽연합이 이제 탈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데 영국한테 불리한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 뉴스나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면 영국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악에 받쳐버릴 수가 있다. 이게 문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하고 유럽연합 간에, 영국 국민들과 유럽 간에 감정 대립으로 확산될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우려스러워요. 그냥 경제적으로 니하고 그냥 동업자였다가 우리 그냥 따로따로 사업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버리면 이거 좀 문제 심각해져요. 그래서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영국이 비록 그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퇴 결과가 나왔지만 어떻게 해서든 간 일이 탈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는 거예요. 탈퇴를 취소하는 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표차가 상당히 난 결과인데 다시 재투표는 안 돼요. 지금 뭐 재투표하자고 총원이 뭐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탈퇴하는 쪽에 표를 찍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시 재투표하면은 이긴다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지면은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질 가능성이 있어요. 욱해가지고. 그럼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재투표는 안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재투표하는 게 위험해요. 오히려 그런 게. 완전히 영국 국민들을 갖다가 이분시켜버려요. 탈퇴파하고 잔류파 간에. 그래서 영국 그 자체도 그냥 둘로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건 경제 시평회에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나가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쨌든 이제 영국 그 정부가 이제 보수당이 현재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보수당뿐만 아니라 노동당에 대해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돼 있어요. 정치권이 개판을 쳐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걸로 지금 이제 악화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 다행히도 그 국민투표를 실시를 했지만 이건 선거 공약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아까 2013년에 공약으로 했던 거지 무슨 법에 의해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공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공약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입각해서 국민투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꼭 영국 정부거나 영국 정치권이 꼭 이 탈퇴를 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국민투표라는 것이 갖는 그 어떤 헌법이라든지 상징성이 갖는 그 무게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법적인 의무가 어떤 면에서는 법적인 어떤 효력이나 구속력 그 이상을 넘어가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국민투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는 법을 넘어서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있고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법이 국민을 지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국민 그 투표는 정치 공약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찾는 건데 다시 재투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오히려 더 위험하고 뭐가 있느냐? 영국 정치권이 영국은 의회제지 않습니까? 2015년에 총선을 했는데 2020년에 또 총선을 해요. 앞으로 한참 남아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은 정치권이 계속 개판을 쳐가지고 빚어진 정치적인 실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치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건 뭡니까? 의회를 해산하는 거죠. 의회를 해산하고 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우리 현 그 정권 내에서는 현 그 의회 내에서는 브렉시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현 의회를 해산한다. 책임을 표시하는 우리 의원직을 전부 포기를 하겠다.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 연기한다 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투표를 하잖아요. 선거, 의회 해산하고 선거를 하잖아요. 책임을 묻는 걸로 다시. 그건 마찬가지로 영국 의회가 해산을 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총선을 실시를 해서 총선할 때 이제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우리는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겠습니다. 우리는 잔류를 공약으로 내세우겠습니다. 명확하게 제시를 해라 이거예요. 선거 공약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그 지지를 묻는다 이거. 그럼 이건 뭡니까? 사실상 재투표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형식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형식이 되죠. 법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또는 직접적인 어떤 재투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론이 중요하다. 방법론이. 그러니까 이것 위에는 제가 볼 때는 영국 방법이 없어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근데 제가 이걸 딱 지난주 시평 쓸 때 이걸 그 안을 잡아놓고 동영상도 이 안을 딱 잡아놓고 딱 나가니까 나오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외신에서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외신에서. 영국 의회가 조기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서 각 당별로 잔류 지지 공약, 이탈 공약을 내세우고 그래서 국민 다시 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래요. 이건 저희 같은 어떤 전문 기관들이라면은 거의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영국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캐머런 총리나 영국 정치권이 물밑에서 지금 계속 논의나 협상을 하고 그래서 조기 해산하고 조기 총선 실시하자는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맞춰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야기가 물밑에서 맞춰지면 공식으로 발표하고 그때까지 무슨 브렉시트 탈퇴를 유럽연합에 뭐 통지를 하고 협상을 하고 그런 생각은 지금 꿈에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그냥 쇼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정식으로 탈퇴를 통지를 하고 협상에 들어가면 영국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분열을 피할 수 없고 경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7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